안녕하세요. 정가의 미래유산입니다. 국악개론 16. 고려사 악지 아악. 왕이 친히 의례를 올릴 때의 등가와 헌가. 궁정은 임금이 거처하는 집입니다. 종묘 제례 같은 궁정의 중요 의례에는 음악 연주와 노래, 춤이 따라옵니다. 혹시 이때 악대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본 적 있나요? 섬돌 위에 하나, 섬돌 아래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악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등가는 섬돌 위, 추녀 아래에 배치되는 악대이며 헌가는 섬돌 아래 마당에 배치되는 악대를 말합니다. 고려사 권 70, 악지 권 24는 등가와 헌가의 악기 배열을 서술합니다. 왕이 친히 제사를 지낼 때와 신하가 대신해서 제사 지낼 때의 등가와 헌가는 다릅니다. 왕이 친히 제사를 지낼 때의 등가와 헌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가. 금종을 다는 시렁 하나는 동쪽에 두고 옥경을 다는 시렁 하나는 서쪽에 두는데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한다. 금종과 옥경은 어떤 악기일까요? 금종은 편종, 옥경은 편경을 가리킵니다. 편종과 편경은 12개 또는 16개의 종이나 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가 악대에 배치되는 악기는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것이 아니라 고려 예종 11년에 북송의 휘종이 고려에 선물로 보낸 것입니다. 그 악기의 목록에 금종과 옥경이라는 악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금종은 편종, 옥경은 편경이라고 봐야 합니다. 북쪽에는 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을 향하여 오른쪽 동쪽에는 편종을 거는 시렁, 왼쪽 서쪽에는 편경을 다는 시렁을 배치합니다. 악기의 배열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축 하나는 금종의 북쪽에서 약간 서쪽에 두고 하나는 옥경의 북쪽에서 약간 동쪽에 둔다. 축은 사각형의 통처럼 생긴 목재 타악기인데 음악의 시작을 알립니다. 어는 범 모양을 한 물체의 등에 톱니처럼 생긴 27개의 돌기를 붙인 악기인데 나무채로 돌기를 긁어서 연주하며 음악의 종지를 알립니다. 축은 편종의 북쪽에, 어는 편경의 북쪽에 배치합니다. 박부는 둘인데 하나는 축의 북쪽에 두고 다른 하나는 어의 북쪽에 두어 동서에서 서로 마주보게 한다. 박부는 가죽자루에 결을 채워서 만든 북처럼 생긴 타악기인데 음악의 절주, 규칙적 음의 흐름을 맞출 때 쓰입니다. 금의 1현금, 3현금, 5현금, 7현금, 9현금은 각각 하나씩 둔다. 슬은 둘인데 하나는 금종의 남쪽에 두는데 서편을 상위로 한다. 다른 하나는 옥경의 남쪽에서 마찬가지로 동편을 상위로 한다. 금은 나무로 된 공명판 위에 줄을 걸고 술대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의 총칭입니다. 대성아악기가 고려로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검고도 금의 일종입니다. 금은 종류별로 한 대씩 모두 5대를 배치하는데 정확한 장소는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슬은 2대 배치하는데 하나는 금종의 남쪽, 다른 하나는 옥경의 남쪽에 둡니다. 슬은 금보다 더 큰 현악기입니다. 그런데 슬을 배치할 때 서편을 상위로 한다, 동편을 상위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제단 아래 동남쪽에 태묘일 경우에는 앞 기둥 계단 아래에 둘, 지 하나, 소생 하나, 화생 하나를 한 줄로 하여 서편을 상위로 하여 배열한다. 태묘는 나라의 시조를 모신 사당입니다. 보통의 행사라면 제단 아래에 태묘일 경우에는 앞 기둥 계단 아래에 관악기를 배치합니다. 적은 구멍이 7개로 된 대나무 관악기입니다. 지는 황족으로 만든 구멍 6개의 관악기입니다. 지는
가로로 불게 되어 있는 관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생과 화생은 여러 개의 관을 박통 속에 둘러 꽂아서 만든 관악기입니다. 즉, 소생, 화생을 한 줄로 세워 배치할 때 서편을 상위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중 가장 윗사람은 서쪽에 자리 잡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악기에 서열이 있어서 서열이 높은 악기를 서쪽에 배치한다는 뜻일까요? 훈 하나는 적의 남쪽에 두고 소 하나는 소생의 남쪽에 둔다. 또 제단 아래 서남쪽에는 적 둘, 지 하나, 소생 하나, 화생 하나를 한 줄로 하여 동편을 상위로 하여 진열한다. 후는 흙으로 만든 저울추처럼 생긴 관악기입니다. 소는 여러 개의 대나무 관으로 만든 관악기입니다. 금종, 옥경, 축, 박부, 금, 슬의 악공들은 각각 제단 위에 앉고 태묘일 경우에는 당 위에 앞 기둥 사이에 앉는다. 훈, 지, 생, 적소의 악공들은 제단 아래에 나란히 서고 태묘일 경우에는 앞 기둥의 계단 아래에 선다. 이 대목은 악공의 배치를 서술합니다. 악공은 고려와 조선시대 주악에 종사하던 잡직입니다. 고려 때 악공은 대학서나 관현방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악정 한 명은 금종과 옥경 사이에서 북쪽을 향하여 서고 협률랑 한 명은 악거의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서고 가공 4명은 축과 사이에 서는데 모두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마주보게 한다. 이 대목은 악정, 협률랑 그리고 가공의 위치를 서술합니다. 악정은 악공을 감독하고 음악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는 종사품 관직입니다. 협률랑은 고려시대의 제향이나 가래에서 음악의 진행을 맡았던 관리입니다. 악건은 종이나 경 등의 악기를 달아매는 세로로 세워놓은 나무인데 짐승의 형상을 장식으로 붙였습니다. 가공은 고려와 조선시대 등가와 헌가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수입니다. 저도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 궁정의 행사에서 노래 부르던 가공이었을 것입니다. 고려사 악지를 보면 궁정에서 예식을 지낼 때 2대의 악대에서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등가는 섬돌 위에 배치되는 악대이며 헌가는 섬돌 아래 마당에 배치되는 악대입니다. 앞에서 국왕이 친히 예식을 올릴 경우 등가의 배치를 토론하였습니다. 이제 헌가의 배치를 설명합니다. 고려사 권 70, 지 권 24, 악 1의 원문을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2. 헌가, 동, 서, 북 세 방향에 각각 편종 셋과 편경 셋을 설치한다. 동쪽에는 편경을 북쪽부터 세워 설치하고 편종을 그 사이에 두어 동쪽을 향하게 한다. 서쪽에는 편종을 북쪽부터 세워 설치하고 편경을 그 사이에 두어 서쪽을 향하게 한다. 북쪽에는 편경을 서쪽부터 세워 설치하고 편종을 그 사이에 두어 북쪽을 향하게 한다. 헌가 악대는 악기의 수가 등가보다 훨씬 많습니다. 섬돌 아래 마당은 공간이 넓기 때문입니다. 헌가에는 동서북의 방향마다 각각 편종 세대와 편경 세대가 배치됩니다. 편종과 편경은 사이사이에 둡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편경과 편종을 북쪽부터 세운다는 말은 편종과 편경을 세로로 배치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반면 북쪽에는 편종과 편경을 가로로 배치합니다. 입고는 둘을 세우는데 하나는 악현의 동남쪽에 다른 하나는 악현의 서남쪽에 둔다. 입고는 받치는 나무 막대 위에 세우는 큰 북입니다. 입고는 악현, 악기 거리의 남쪽에
동서로 나누어 하나씩 배치합니다. 축과 어는 북쪽의 실형 안에 설치하는데 축은 동쪽에 두고 어는 서쪽에 둔다. 마당의 북쪽에도 악기 거리가 있나 봅니다. 축과 어는 그 악기 거리 안에 배치하는데 축은 동쪽에, 어는 서쪽에 둡니다. 그 다음 슬과 금 같은 현악기, 소생, 소, 지 같은 관악기, 훈, 진고 같은 타악기의 배열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악정 1위는 축과 어 앞에서 북쪽을 향하여 서고 가공 12위는 다음에 축과 어의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마주보게 하여 네 줄로 세우는데 좌우에 각각 두 줄이 되게 하며 현율랑 1위는 악거의 서북 쪽에서 동쪽을 향하게 한다. 악정은 흥가 악대의 감독이며 현율랑은 사회자입니다. 가공은 가수인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가수의 수는 모두 12명입니다. 가공은 축의 동쪽과 어의 서쪽에 각각 6명이 두 줄로 나누어서 서로 마주보고 섭니다. 다음은 무용단에 대한 서술입니다. 무용단은 둘입니다. 무무 48위는 약과 적을 잡고 무무 48위는 간과 척을 잡고 모두 6줄로 세운다. 문무와 무무 무용수는 표의 좌우에 각각 3줄로 나누어 선다. 등가에는 무용수가 없습니다. 등가가 배치되어 있는 섬돌은 공간이 좁기 때문입니다. 무용단은 문무와 무무로 나뉩니다. 문무 무용단과 무무 무용단의 무용수는 각각 48명인데 한 줄에 8명씩 6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당의 중앙에 깃발이 있나 봅니다. 그 깃발 좌우에 문무와 무무 무용수가 각각 3줄로 나누어 섭니다. 문무와 무무는 한 줄에 8명의 6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6줄 중에서 3줄은 깃발의 동쪽에, 3줄은 깃발의 서쪽에 갈라서 섭니다. 중국의 천자는 문무와 무무 무용수가 각각 64명입니다. 고려나 중국에서 한 줄에 8명은 같지만 줄의 수가 8개, 8열이기 때문입니다. 열을 1이라고 부릅니다. 8줄, 8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8일무라고 부릅니다. 고려는 제후국이므로 6열의 무용단 밖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황제만이 8열의 무용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고려의 문무와 무무 무용단은 8일무가 아니라 6일무입니다. 문무 무용수는 약과 적을 손에 잡고 있는데 약은 대나무로 된 관악기이며 적은 꽁의 깃입니다. 무무 무용수는 간과 척을 잡고 있는데 간은 방패이며 척은 전투에서 사용하는 도끼입니다. 문무와 무무 무용단은 무용수가 각각 48명이니 모두 96명입니다. 6일무만 해도 무용단이 대규모입니다. 그 다음 무용단을 안내하는 인원과 창과 방울 같은 악기를 어디에 배치하는지를 서술하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설명도 생략합니다. 오늘은 국왕이 친히 의례를 올릴 때의 등가와 흥가 악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정가가수 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